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23분 비트코인 오늘은 지금까지 음봉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그래도 4천만원대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형성된 이 고가권, 그러니까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4,139만원 정도, 고점을 기준으로 이 저점에서 아래 꼬리를 지금 두 번 형성해주고 나름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을, 좀 당분간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뚜루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하방 조정이 나올 것이냐인데, 사실 하방이 조정이 나오게 좀 된다 하더라도 조정이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다시 위로 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건 다 이제 매수 기회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온다 해도 직전에 저점 자리 3,200만원 선 요 자리까지 가기도 상당히 힘들고, 정말로 많이 내려와봤자 이 기간에 매물대 3,550만원 선 정도까지 내주고 한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 하단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처럼 한번 살짝 깨면서 들어 올리고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롱 물량이나 숏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롱도 근거가 있습니다. 상승 지지 상승의 패턴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7월달에 비트코인 좀 강세를 보여왔던 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롱을 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급격한 상승 뒤에 나오는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숏도 나름 근거가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눈치 보기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타점이 잘 나올 수 있는 횡보 장세에서는 어쨌든 많이 내려가면 또 올립니다. 또 많이 올리면은 또 내립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대방향이 아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위로 갈 것이냐, 결국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방향성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 단기 파동 안에서의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찍어 내리면 내릴수록 아래 꼬리 달고 반등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단기 매매에 유리한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을 좀 위로 이제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7월 달에는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4시간분 기준으로 쌍바닥을 찍어주고 나름 큰 반등이 나와주고, 여기 고점, 여기는 또 쌍고 형태죠.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형태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이 박스권 내에서의 조금 제한된 움직임, 그리고 조금은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30분분 기준으로 봐도 여기서 쌍고를 찍은 다음에, 쌍고 31K 저항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롱으로 가려면 여기를 어쨌든 뚫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가려면은 여기 밑에 쌍바닥을 일단 뚫어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지금 위든 아래든 조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고, 약간의 이제 횡보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박스를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상단에서는 숏, 하단에서는 롱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숏을 다 잡아드렸죠. 보시면 크게 올라간 자리 23시입니다. 어제 밤 11시죠. 23시를 기점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 그리고 이후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어제 11시 42분에도 쌍고를 지금 찍었다. 11시 42분에 카톡방에서도 이렇게 쌍고를 찍어놨기 때문에 쭉 내려오는 흐름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고, 그림대로 차트가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숏으로도 222%, 좀 길게 가지고 가면은 오늘까지 끌고 왔을 때 더 수익이 많이 찍힐 수 있었던 그런 숏 타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급격하게 내려오고 결국에 여기서 횡보를 해주다가 한 팔을 더 내리면서 장대 음봉을 쭉 이제 빼줬죠. 30분분 기준으로 장대 음봉 이후에 거래량 붙어주면서 아래 꼬리 달리면은 변곡이 된다, 위로 올라가는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좀 심하게 내린 경우에, 지금 내릴 만큼 내린 상황에서 한 번 더 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단기 분봉상 조금 손절을 딱 잡고,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딱 잡고 충분히 롱으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빠지면 또 크게 빠지는데
빠지면 이 밑에서 다시 또 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면서 저점 갱신한 이후에 아래 꼬리 달아주면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나오기 때문에 짧은 반등을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는 방식으로 좀 진입을 했을 때 또 요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롱 타점이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도 5시 2분에 롱 요 구간에서 손절 딱 잡고 안전하게 손절 잡고 위로 쭉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요 타점에서도 자, 요런 식으로 수익이 났죠. 요런 식으로 어쨌거나 지금은 뭐 장기 포지션을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고 밑으로 빠지면 또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28K 정도? 그 정도 한 번에 이제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조금 크게 밀리고 나서 아랫꼬리 확인하면서 단기 롱 진입,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도 이런 윗꼬리 보면서 변곡 추세에서 숏 진입하는 요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진행하는 게 지금은 좀 안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크게 만약에 이제 방향성이 좀 터진다라고 하면은 물타기를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을 딱 짧게 잡고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 써서 단타를 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연구하고 분석한 타점을 여기 보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7월은 강세장이었다. 비트코인이 35,000달러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달이 7월이다. 왜냐면 7월은 지난 3년 동안 7월 달에만 24%, 20%, 27%의 수익률을 좀 기록했었던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이었고,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7월에도 약 20% 정도를 좀 위로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6월 말 종가 기준이겠죠. 아직 6월에 월봉이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은 6월 달에 월봉이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만 해줘도 이거는 충분히 뒤이어서 양봉이 한 두세 개 정도, 많게는 세 개까지도 더 붙어질 수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양봉이 요 정도로만 끝나줘도 7월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 상승세가 꺾이려면은 결국에는 요런 좀 윗꼬리 봉, 월봉상으로 윗꼬리 봉으로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양봉으로 이런 윗꼬리를 마감해줘도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음봉 붙어버리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 장세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6월달이 월봉 마감을 지금 30일까지 3일 정도 남았는데 6월 말까지 만약에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리게 되면 이런 캔들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7월부터 조금 꺾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6월 양봉의 흐름은 조금 양호하다. 상당히 많이 올린 구간에서 지탱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캔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랬을 때 여기서 약간 20% 정도 더 올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수준의 상승이거든요. 지금 6월달에 캔들 자체가 지금 11% 정도 올려주고 있어요. 물론 아랫꼬리가 좀 심하게 달리긴 했는데 여기서 20% 정도를 더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6K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지난 3년간의 통계죠. 물론 지난 3년간의 7월 장세를 보게 되면은 요때랑 요때입니다. 큰 하방을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 주던 그 초입 구간, 그러니까 약간 요때도 이제 여름 불장 느낌이 있었고, 요때는 크게 찍고 나서 잠깐 반등 주고 추가 하락을 준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요때마다 7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7월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약간 그래도 이제 과거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현물 ETF 블랙록에 이어서 지금 피델리티까지도 ETF를 준비하고 있다. 요 소식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호재들이 겹치면서 7월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야 되는 거고 맹신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요때 7월이랑 요때 7월은 큰 하락 뒤에 나왔던 기술적 반등, 초입 구간에서 나왔던 거고, 사실상 지금의 캔들의 형태랑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여기는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꼭지점, 단기 상승의 꼭지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차트나 이제 캔들 위주로 보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 3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음봉이 2개 정도 지금 뜨고 있죠. 아직 요거는 봉 마감이 안 됐지만은 이런 기조로 흘러가게 되면은 좀 충분히 또 숏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 고점 돌파를 하냐 못하냐, 못하게 되면은 또 크게 꺾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 27K 정도까지 한번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하단의 추세 라인을 이은 이 추세대로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여기를 딛고 삼각 수렴을 메워주고 이후에 상승이 나오게 됐다. 그랬을 때 약 11월 10월 11월 아서 헤이즈가 얘기했던 가을 랠리 정도의 조금 31K 돌파가 나오면서 한 35K 36K까지 나오는 그런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눌러주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큰 바닥을 찍고 바닥을 이제 쭉 이제 지나면서 상승 기류로 돌아서 나가는 기간은 맞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려주면서 갈 수도 있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피델리티도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좀 준비를 한다. 블랙록에 이어서 지금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이런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피델리티까지도 이제 비트코인 ETF를 신청이 들어간다. 요 소식이 지금 나왔죠. 피델리티가 자산 운용하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블랙록에 이어서 거의 두 번째 서열이고 엄청난 또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 고래 중에 하나입니다. 피델리티도. 보시면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보다도 운용 규모가 큽니다. 특히 이제 연금을 많이 운용하죠. 미국인들의 그 연금을 피델리티에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래 기업에서 또 이제 ETF 신청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JP모건도 신청할 수 있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줄줄이 다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1번 고래 신청을 했고 2번 고래까지 좀 신청을 해놓은 준비를 하고 있죠. 아직 신청은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상당한 좀 파급력을 좀 시장에 또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호재죠. 이미 피델리티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좀 밝혀온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 안에 주류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비트코인 친화적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도 굉장히 좀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SEC에서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때리고 억압하고 특히나 알트코인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반면에 미국의 대형 이런 전통 금융사들은 뒤에서 계속 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흔들면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횡보를 오래 하게 되면 롱이든 숏이든 많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걸 한번 터뜨리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번 흔들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흔들기가 만약에 아래로 크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횡보하다 위로 이렇게 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첫 방향이 위로 간다? 그럼 위에서 횡보하다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패턴을 보시면은 위로 가려고 할 때 한번 내리죠. 한번 내리고 위로 돌파, 내리고 위로 돌파. 여기서도 박스를 한번 살짝 내렸다가 위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로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돌파 이후에 내려가고 돌파 이후에 내려가는 흐름.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첫 방향이 위로 터지게 되면은 하방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한번 내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숨을 죽였다가 숨을 한번 죽이고 위로 쏘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방향성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롱을 보는 게 맞아요. 이런 구간처럼 또 너무 과하게 내려왔다? 그럼 롱일 수 있다.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 롱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굉장히 급격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는 이제 급격하게 롱이 터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숏을 보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해서 숏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 숏을 한번 터뜨리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터뜨리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제 좀 장기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다가는 위아래 흔들기에 다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매매를 치고 빠지고 하면서 어떤 큰 방향성이 좀 터지고 나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점이 뚫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자리처럼 충분히 숏을 단기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롱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번 크게 밀렸다? 그럼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한번 롱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이 터지기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위아래 한 $1000 정도의 변동성이 되겠죠. 위아래로 $1000 정도는 좀 흔들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흔들기에 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알트들도 오늘은 뭐 크게 올라가는 코인 없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7월이 또 기대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7월 중으로 리플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약식 판결이 빠르면 7월에 마무리될 전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7월 달에 뭐가 됐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좋은 쪽으로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또 리플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 불장의 약간의 이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7월 또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제 알트들도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위 같은 코인도 지금 단기 반등을 좀 세게 줬죠.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50% 정도 쭉 이렇게 올려줬는데 쭉 또 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런 이제 아래 꼬리 좀 달아주는 캔들, 여기 윗꼬리 달리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쭉 내려왔을 때 850원 부근에서 일봉상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 반등을 살짝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 투바닥, 쌍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에 반등을 세게 준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반등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그래도 비트코인을 조금 능가하거나 그에 비슷한 수준으로 반등을 쳐줬던 그런 코인들이 어쨌거나 좀 가격 탄력성이 있는 코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이 소송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스텔라 루멘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둘은 조금 이제 연관성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전통적인 알트코인들, 약간 옛날 코인이겠죠. 리플, 스텔라 루멘, 이오스 요런 코인들이 조금 한번 또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이제 소송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 그랬을 때 요런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주봉상으로 많이 내린 지점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포착이 됐고, 이번 주는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양음양의 패턴, 양봉을 한번 들어주고 음봉 한번 눌러주고 추가 상승 나오는 패턴, 한번 들어주고 눌러주고 추가 상승 나오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눌림은 나오고 있지만 이 신저점 800원 라인을 깨고 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눌렸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리플 소송이 좀 좋게 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그랬을 경우에 알트코인들도 7월, 8월 좀 본격적인 썸머 랠리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이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미국 GDP 발표 21시 30분에 있고, 금요일에도 21시 30분에 미국 PC 발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좀 흔들기를 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변동성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단타를 쳐도 충분히 뭐 장투 못지않은 그런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그래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2시 30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남은 이벤트 중에 결과적으로 7월 초에 있는 이 CPI, 그 다음에 7월 말에 잡힌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번 FOMC에서는 25bp를 인상할 것이라는 확률이 77%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FOMC 때 금리를 올릴 것이나 내릴 것이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 자체가 7월 12일에 있는 CPI고, 이때 CPI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는 추세예요. 근데 이번에도 7월 12일에 CPI가 좋게 나온다, 예상치가 예를 들어 4% 5%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파월 입장에서도 굳이 이번에도 한 번 더 동결을 하고 상황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위로 또 축포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7월 12일 CPI 전까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횡보세를 보이다가 지금 형성된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크게 탈피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다가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안 좋으면은 하방, 좋으면은 좀 위로 쏘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런 날은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날은 소액으로만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여기서 이제 롱 잡아들인 이후에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기존 패턴대로
저점 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롱으로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매물대까지는 30500 요 정도 근처까지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눌렸다가 이후에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하방 돌파가 나오든지 요 정도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롱 구간은 이런 식으로 바닥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나와주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반등세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상황 보면서 이제 단기를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롱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줘야 될 라인 3만 달러를 지켜주면서 가줘야 상방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구간은 또 많이 오른 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돌파하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는 상당히 좀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열려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면서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단기 타점을 잡아보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나스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나스닥의 일봉을 보시면 크게 올라간 지점에서 살짝 꺾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이제 반등도 나름 나와줬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나스닥도 이 구간에서는 이제 좀 서서히 어느 정도 좀 조정 추세로 들어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에서 비트가 나스닥이랑 같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나스닥이랑 반대로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비트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형성된 이 저점 101.950 요 포인트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09원으로 슬슬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나스닥이랑 비트는 또 빠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달러 인덱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으로 저는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